여러분의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인가요? 생리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나는 식욕이다냥. 자, 오늘은 권력을 위해 공포와 절망 속에서 파멸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맥베스. 그럼 시작.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장군인 맥베스는 전쟁에서 반란군을 진압해 대승을 거둔 장군입니다. 같은 장군 친구인 뱅코와 함께 복귀하던 중 광야에서 마녀들을 만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은 맥베스가 코더의 영주를 거쳐 왕이 될 것이고 뱅코의 자식들도 언젠간 왕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맥베스와 뱅코는 마녀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던컨 왕은 큰 공을 세운 맥베스에게 반역자 코더 영주를 사형시키고 그의 영지를 맥베스에게 하사합니다. 마녀들의 예언이 점차 맞아떨어지자 맥베스의 욕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던컨 왕이 맥베스의 성에서 하루 묵는 날, 맥베스 부부는 자비로웠던 왕의 살해 계획을 펼칩니다. 맥베스 부인은 왕을 살인하기 전 마음이 약해져서 망설이는 맥베스를 나무라며 부추깁니다. 결국 맥베스는 던킨 왕을 단검으로 찔러 죽입니다. 단검을 왕이 죽은 자리에 두고 오지 못한 맥베스에게 그의 아내는 죽은 왕 옆에 단검을 두고 오라고 말하지만 맥베스는 다시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아내가 대신 단검을 두고 옵니다. 여기서 맥베스의 이분법적 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호위병들을 술을 먹여 재운 뒤 왕을 죽이고 그 죄를 호위병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들은 왕을 죽인 걸 참을 수 없었다는 명목으로 호위병들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다음 날 침소에 죽어있는 왕을 목격한 왕자들과 영주들은 외쳤습니다. 반역이다! 살인이다! 왕자 도널베인과 웰컴은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 후 맥베스는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원하던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는 죄책감과 왕위를 지키기 위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녀들이 예언한 뱅코의 자식이 왕이 된다는 말이 걸렸던 맥베스는 자객들을 시켜 뱅코와 뱅코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뱅코만 죽고 뱅코의 아들은 도망쳐버립니다. 큰 뱀은 뻗었고 달아난 작은 뱀은 천성이 때가 되면 독을 품을 것이지만 당장은 이빨이 없을 터. 자객과 대화를 끝낸 후 귀족들과 연애 중이었던 맥베스는 다시 손님들이 모여있는 본인의 자리로 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뱅코의 유령이 있었습니다. 맥베스는 유령을 보고 흥분하며 소리칩니다. 영문을 모르는 귀족들은 맥베스가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맥베스 부인은 상황을 모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연애는 급히 마무리됩니다.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 예언을 듣습니다. 파이프 영주인 맥더프를 조심하라. 여자가 낳은 자들은 맥베스를 해치지 못한다. 번암 숲으로 공격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안전하다. 마녀들의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안심하며 자객을 시켜 맥더프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입니다. 맥더프의 가족이 살해된 사실을 로스가 맥더프에게 전달하며 슬퍼하는 맥더프에게 슬픔을 분노로 바꿔라고 말합니다. 내게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었음을 잊을 수가 없어. 하늘은 방관하고 그들 편을 안 들었어? 죄 많은 맥더프. 아, 이 몸도 눈으로는 여자처럼 울고불고 혀로는 떠벌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하늘이여, 한시도 지체 없이 저 스코틀랜드 악마와 제 자신을 정면으로 대결시켜 주소서. 양심의 가책으로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맥베스 부인은 신경쇠약과 몽유병에 시달리다 결국 미쳐서 죽게 됩니다. 아직도 여기에 피냄새가 남았구나. 아라비아 향수를 다 뿌려도 이 작은 손 하나를 향기롭게 못하리라. 도망쳤던 멜컴이 돌아오고 영국의 지원으로 멜컴의 군대는 맥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번암 숲으로 공격해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군대의 규모를 위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와 맥베스는 맥더프와 목숨을 건 혈투를 치르게 됩니다. 난 여인이 낳은 자에게는 쓰러지지 않는다. 넌 사내가 낳기라도 했느냐? 맥베스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맥더프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몸이다. 결국 맥더프 손에 맥베스는 죽게 되고 맥더프는 반역자 맥베스의 머리를 들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덩컨의 아들 멜컴 왕자가 왕이 되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맥베스 부부는 멈출 수 없는 살인을 계속하며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책에서 점점 미쳐가는 부부를 보는 전이와 시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슨 한숨인가.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구나. 내 가슴에 저런 마음을 지니지는 않겠어요. 저 몸값 전부를 다 준다 하여도. 전이와 시녀의 대화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자기 전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은 권력 없는 삶보다 더 힘들고 병들어 갈 것 같네요.
공포와 절망 속에 갇혀 죄를 더하며 파멸해 가던 맥베스의 하수인들 또한 명령에만 움직이지 왕에 대한 충성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겐 왕이 자리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왕의 무게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맥베스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셰익스피어 4대 비극으로 분류됩니다. 마녀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죄에 대한 비난은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누그러뜨려줍니다. 또 맥베스가 살인을 하기 전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뱅코의 유령을 보고 마음의 병을 얻어 점점 약하고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분법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서 그의 악행보다는 그의 비극적 운명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시들고 노래진 낙엽으로 전락했고 늙음하게 따라야 할 명예, 사랑, 복종과 많은 친구 같은 것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되며 그런 것들 대신에 낮지만 깊은 저주, 이빨린 아첨을 들으니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싶으나 감히 못한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그의 선택의 결과는 독자의 입장에서 난스럽기도 하고 그저 씁쓸합니다. 그가 마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훌륭한 장군으로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소설은 멜컴 왕자가 왕이 되며 마무리됐지만 마녀들의 예언처럼 죽지 않고 도망쳤던 뱅코의 아들이 다시 공격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읽고 보니 너무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만의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냥. 감사합니다.